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서라도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한 공사 현장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흔적이 사라졌던 광양읍성 실체에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광양 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이후 3년째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9명으로 일주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 57명, 무안 26명, 영암 14명 등으로 특히 목포에서는 어린이집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시민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며 유흥 등 기존 집단 감염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속됐습니다. 전남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두 자리를 기록했지만 11일부터 세 자리의 확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 매화축제 추진위원회 소위원회의를 열어 올해 매화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축제 취소에도 관광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교통과 주차 관리는 물론 축제 취소에 따른 매실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 찾는 광양시의 대표 축제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활발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정부의 응협 과정을 거쳐 마련된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지역 정치권 등은 늦어도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물론 남해안 남중권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용역을 거쳐 마련한 현실적인 대안은 산하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 공공개발하는 방안입니다. 당연히 광양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당초 컨테이너 부두공단에서 넘어온 항만공사의 부채 상환도 버거웠는데 또다시 엑스포 부채를 떠안는다는 부분입니다. 또 추후에 발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재단 인력의 고용 승계와 사후 활용 방향 설정의 주도권 문제 등이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사장이 바뀌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했을 때 좀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걸림돌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최근 국회 법사위 상정에 실패했고 사실상 대선 전 국회 통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로선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목표입니다. 해수부도 항만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재부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국회법 개정으로 체계와 작구에 문제가 없는 만큼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하고 공공개발하고 또 여수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포함해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재무 타당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일부에서는 항만공사가 지난 10년간 상환한 부채의 원인이 광양에 있고 같은 기간 투자도 광양에 크게 치우쳐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 활용과 항만공사를 매개로 광양만권이 상생의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의회가 경도 레지던스 규모를 일부 축소한 미래에셋 측의 변경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경제청 허가 절차가 주목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미래에셋 측이 레지던스의 층수와 규모를 축소한 변경안을 두고 비공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졌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미흡하다며 연륙교 예산 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의회와 시민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건축 심의 신청 때보다 63개 시를 더 축소하고 전체 동해 층수 등을 낮추는 변경안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허가 관청인 경제청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최근 복당한 인사들을 포함한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관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국으로 확산해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오후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환영식을 가진 뒤 통합행보와 지지자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래전 광양읍 일대에는 조선시대 축조된 광양읍성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은 흔적이 거의 사라져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양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돼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이 모두 철거된 채 남아있는 광양 매일시장 부지. 동구겨지지 등 고지도에는 해당 부지가 광양읍성 수령의 집무실이 있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장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조선시대 관아터로 추정되는 석재 구조물들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부지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담장과 기와가 발견됐다며 조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시설, 또 성렬, 담장 이런 유구화하고 기와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하게 된 매장물이 발견되면서 아직까지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저곳까지 발굴 조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600년 전 축조됐다는 광양읍성의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등 여러 고문원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훼손돼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역사회는 그동안 사라진 읍성의 자취를 기억하고 알리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보존의 방법도 있고요. 사진이나 기록들을 남겨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광양읍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에서도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수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나현수, 강세헌, 이찬기, 주종섭 의원은 오늘 여수산단 조성 철거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50년 전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서 6만여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했다며 아직까지 이들 주민과 마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수산단 주변 마을 이주 이후 철거 이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향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고 대기가 매우 건조했는데요. 내일 전남 전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남 서부와 광주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2에서 6도, 순천이 영하 5에서 8도, 광양은 영하 4에서 8도, 고흥은 영하 6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7도, 목포는 영하 5에서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주말에 누그러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 추정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MBC가 사고 현장에서 1년 넘게 공사에 참여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도 있었던 핵심 현장 작업자를 만나서 증언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진행된 콘크리트 타설, 최상층 공사 때 바닥 지지 역할을 하는 동바리가 서둘러 철거된 점 등이 대부분 증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날에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핵심 현장 작업자. 공사 경력 20, 30년의 베테랑이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붕괴 사고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 소규모 붕괴 사고는 종종 발생하지만 대규모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봐서 이 건국의 최면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현장과 비교해 속전속결로 진행된 공사 일정. 핵심 작업자들은 이걸 가장 큰 붕괴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난해 1월 1층 공사가 진행될 때 대부분 현장에 투입됐는데 채 1년도 안 돼 39층까지 올라갔다는 게 이들의 증언입니다. 1년 만에 39층까지 올렸다라고 하면 빨리 올라갔냐, 늦었냐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오죠. 현장 근처 주민들과 약속에 따라 공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보니 그 시간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특수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다른 기계로 치면 배관이 더 작아요. 근데 그 CPB 배관이 훨씬 더 커요. 많이 올라가서 앞도 더 세게. 붕괴 사고가 난 39층 바닥을 지지하는 이른바 동바리가 왜 하필 설치되지 않았을까? 증언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38층까지는 동바리를 3개층씩 순차적으로 설치되기를 반복하는 방식이지만 39층 바닥 공사 때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서둘러 철거됐다는 게 이들의 증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불이 치기 전에 이거는 위로 빼갖고 단추를 했어요. 붕괴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동료의 실종 소식을 접한 현장 작업자들은 살아남은 미안함 때문에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S클래스 메가타운 6차 주민 1동 230만 2천 원, 여수시 만덕동 2통 평촌마을 주민 1동 60만 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102, 103, 104동 주민 1동 56만 8천 원, 순천시 덕연동 코하루 아파트 104, 105, 106동 주민 1동 43만 8,030원, 코하루 아파트 101, 102, 103동 주민 1동 41만 9,220원, 여수시 만덕동 엑스포 힐스테이트 1단지 통장단 40만 원, 여수시 만덕동 13통 주민 1동 36만 4,600원, 6통 주민 1동 30만 2천 원, 15통 주민 1동 27만 원, 10통 주민 1동 24만 6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현대 1차 아파트 경로당 회원 1동 24만 3천 원, 순천시 나간면 수정산장 박은수 대표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오천 여자경로당 1동 20만 원, 중촌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화정면 화산마을 주민 1동 12만 6천 원, 여성마을 주민 1동 11만 5천 원, 여수시 둔덕동 주민센터 사랑의 저금통 11만 220원, 여수시 화정면 신흥마을 주민 1동 11만 원, 모전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월항마을 주민 1동 11만 원,
제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만덕동 15통 부녀회 1동 10만 원, 여수시 국동 25통장 하승철회 주민 1동 1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 1동 10만 원, 순천시 덕연동 79통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외국인들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어젯밤 베트남 국적 노동자 7명이 식사를 하던 중 5명이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양시는 식중독보다는 조리에 사용한 가스레인지에서 새어나온 이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 지역 7개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한 저탄소 식생활과 사회적 경제활동 등의 교육 협력,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 확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관련된 전남 교육 정책 실행, 전남 교육 발전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 합당을 위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 짓고 공식적인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낡은 정치 문법을 타파하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적 통합 논의를 정치특위를 통해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린민주당 전남도당은 양당 당원들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통합당의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합당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중점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법률상 명백하게 금지되는 경우에만 제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비방 특별 대응팀을 운영해 허위 정보와 위법 게시물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